이런 범주형 카테고리컬 분류에서 헷갈리는 워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로짓이란 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로지스틱 유닛이란 말이 있습니다. 세 번째,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란 말이 있습니다. 네 번째, 시그모이드란 말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어즈란 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이렇게 특정 조건의 승산과 다른 조건의 승산의 비율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클럽을 갔는가 가지 않았는가에 대한 조건이 달라지는 거죠. 분자에는 클럽을 갔을 때, 즉 어떤 유병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그 확률을 오즈를 구하게 됩니다. 분모에서는 클럽과 같이 그 유병 환경에 노출되지 않았을 때의 확진자 확률 오즈를 구하고 나눠주게 됩니다. 이때 확진자 확률 오즈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는 건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확진 확률을 확진되지 않을 확률로 나눈 것이죠.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1명이 확진자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이렇게 확률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확률 오즈를 클럽에 간 조건에서 구해본 것과 클럽에 가지 않은 조건에서 구한 오즈가 다르기 때문에 그 서로 다른 조건의 오즈를 나눈 비,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어떤 질병 노출 사태가 일어난 것과 같이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유병률, 어떤 질병의 발견율,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체감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어떤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미 환자가 발생된 다음에 이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후향적으로 어떤 사건 후에 진행하는 조사일 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위험 인자와 질환 발생 간의 연관성을 역추적해 간다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여기서 위험 인자에 노출된 전체 모집단과 노출되지 않은 전체 모집단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시점에서의 집단 수만 파악했기 때문이에요. 즉 발견된 시점에서의 집단 수를 파악한 거지, 이 이전에 얼마나 있었을지, 또 이 시작점일 때의 어떤 모습이었을지는 정보가 없는 겁니다. 마치 지금 어떤 확진자가 나타났을 때 그것을 역추적해 가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사건은 벌어졌기 때문에 후향적 연구인 것이고요. 그와 다르게 코호트 연구라고 해서 아직 질환이 발생하지 않은 모집단을 모두 모아놓고 그 다음에 위험 인자에 노출된 집단과 노출되지 않은 집단으로 구분해서 추적 관찰해 가는 겁니다. 그럼 시간적 개념이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모집단을 파악 가능하고 그 연관성을 좀 더 면밀히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그런 모집단 정보가 다 있으면 이 상대적 위험도라고 하는 relative risk라고 하는 다른 비율을 활용할 수 있게 돼요. 사실은 정말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승산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승산 이런 말을 쓰게 됐을까 한번 알아보고 그랬는데요. 과연 왜 승산비라고 불렸을까요? 아마도 어떤 팀의 승리
비율을 알고 싶었기 때문에 나온 말일 것입니다. 그리고 도박사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겠죠. 승산을 알고 싶었던 거고 그 비율을 어떤 조건, 다른 조건에 따라서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죠. 제가 굳이 승리의 발견율이라 하고 좀 어려운 말을 쓴 이유는 승률과는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전달드리기 위한 겁니다. 승률이라 함은 그냥 probability 하나라고 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1에서 승률을 뺀, 즉 패배할 확률을 나눠줘야만 오즈가 되기 때문에 승리의 발견율이, 즉 승리하지 못할 확률로 나눈 것을 하나의 오즈로 놓고 그것이 다른 조건에서의 승산을 또 나눠줘서 비율을 구하는 것이죠. 또한 발견율을 쓴 이유가 계속 모집단을 쭉 추적 관찰해 가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점에 이것을 확인하게 되죠. 예를 들면 뭐 3승 7패 이렇게 했을 때 그 뒤에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떤 조건에 대해서 전부터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계속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발견율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이것은 후향적 조사다 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과 달리 만약에 계속 그 조건을 따라갈 수 있다면 코호트 연구와 같이 상대적 위험도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것은 조금 더 까다로운 조건이기 때문에 승산비, 오즈비가 더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오즈비를 이루게 되는 오즈, 어떤 확률을 일어나지 않을 확률로 나누는 것을 Y축으로, 그리고 각 그 확률을 X축으로 놓고 그래프를 그리면 이게 probability가 1에 가까워지면 이 분자는 커지고 분모는 굉장히 작아져서 이렇게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오즈에다가 자연 로그를 취한 것이 바로 로짓입니다. 어원은 로지스틱, 기호 논리학, 유닛의 줄임말입니다. 로지스틱 기능을 하는 것의 줄임말인 거죠. 1944년에 이런 분께서 활용하셨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링크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로짓 링크 펑션이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풀어서 쓰면은 오즈를 로그한 것이기 때문에 로그 오즈다 이렇게 표현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떤 오즈라는 값이 이런 형태의 기호 모양이 되는 것,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되는 것이 링크다, 바로 트랜스포메이션이다 라고 해서 로짓이 링크 펑션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러한 그래프 모양, 이 그래프 모양을 기억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은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웨이트가 곱해지는 형태, 그리고 더해지는 형태로 진행이 되겠죠. 자, 바로 이러한 기호학적 표현이 역함수된 것, y는 x축으로 역함수된 것이 이 로지스틱 시그모이드 펑션입니다. 여기 로짓에다가 제가 2라고 적은 이유는 자꾸 헷갈리더라고요. 로짓과 로지스틱 헷갈릴 때가 있는데 로그 뒤에 이렇게 2가 붙었다. 그래서 로짓 두 개의 철자만 붙은 것이 로짓 함수고, 거기에다가 SIC가 붙은 것, 더 긴 것이 역함수를 의미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로짓은 두 글자 뿐이고 여기 뒤에 더 많은 게 붙은 게 역함수다
라는 점을 명확히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함수를 만들고 봤더니 S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시그모이드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로지스틱 그런 함수인데 시그모이드 모양이더라. 그래서 로지스틱 시그모이드 펑션 이렇게 불려요. 그런데 다른 S 모양은 없는 걸까요? 시그모이드라는 것은 모양만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다른 S 모양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하이퍼볼릭 탄젠트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것을 학습할 때 시그모이드 함수와 탄젠트 H 함수라고 이렇게 배웠단 말이죠. 왜 탄젠트 H도 굉장히 S 모양이 가까운데 왜 이거는 시그모이드라고 부르고 이건 시그모이드라고 안 부르지?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조사를 해봤습니다. 아래와 같이 표현된 거가 많이 보였거든요. 이게 되게 오래된 지식도 아니고 얼마 전, 1년 정도 전에 이런 데이터 관련된 가르침을 주는 어떤 학원 같은 그런 사이트에도 이게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시그모이드 펑션의 가중치 학습 시 역전파된 그레디언트의 방향에 제약이 가해져 그런 부분을 수렴이 없게 되는 문제를 해결한 함수이다. 그러면 시그모이드 함수가 탄젠트 H와는 완전 다른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그런지 자세히 좀 더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로지스틱 시그모이드라고 하는 용어도 있고 하이퍼볼릭 탄젠트 시그모이드라는 용어도 있더라고요. 즉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 역시 S 모양을 띠고 있기 때문에 시그모이드라고 불린다는 것입니다. 이 로지스틱 시그모이드가 워낙 유명하고 여기서 이게 S 모양이다 이런 것이 학습에 많이 도움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로지스틱은 지우고 시그모이드를 많이 기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지스틱 시그모이드를 줄임말로 시그모이드라고 불렀는데 그러고 나니까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헷갈리는 거죠. 분명히 탄젠트 H도 S 모양인데 어떻게 된 거지? 즉 여기에 그냥 시그모이드로 적으면 안 되고 앞에 로지스틱 시그모이드 이렇게 적든가 아니면 줄일 것이라면 로지스틱 펑션이라고 줄이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그러고 나면 덜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함께 학습해 가는 과정에서는 로지스틱 시그모이드라는 풀 명칭을 다 사용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물론 완전히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지스틱 시그모이드도 어쨌든 시그모이드 펑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 가지는 패키지, 라이브러리 등에서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말할 때 그것이 로지스틱 시그모이드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정 라이브러리에서 시그모이드라고 하고 출력이 0과 1 사이에 나오도록 이런 S자 모양이 나오도록 구현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한 용어와 그런 코딩되어 있는 용어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로지스틱 시그모이드 중에서 시그모이드가 강조돼서 펑션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하이퍼볼릭 탄젠트 시그모이드에서 하이퍼볼릭 탄젠트만 강조가 되어서 함수 이름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것. 사람들의 습관이 꼭 명확한 이론과 연결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직접 코드를 통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링크 걸어드릴 사이트에 이러한 파이썬 코드가 제공될 예정입니다.